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었던 진성 TC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부품 회사로 알려진 진성 TC가 이 수소 사업과 관련된 이 고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리포트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이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알아야겠죠. 자, 실질적으로 진성TC는 이 본업, 이 건설기계 부품 관련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설 쪽 부분엔 큰 매력이 없고 성장이 정체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성TC가 부각되는 부분은 신성장 동력인 수소연료전지 부품 매출이 연평균 54%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진성TC는 뭐 두산 퓨얼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수소전지, 수소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핫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두산 퓨얼셀향 압력판 매니폴더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 부품들은 연료전지 스택을 보호하고 고압과 고온을 견뎌하기 때문에 2, 3년마다 교체하는 소모품이다. 소모품이어야지 더 이 매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하튼 이 두산 퓨얼셀이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 진성TC의 이 수소연료전지 부품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죠. 자, 수소 관련 매출은 2017년 32억 원에서 진성TC는 2019년에 134억 원으로 한 4배 정도 증가했죠. 2년 만에. 자, 두산 퓨얼셀이 향후 수주의 증가를 감안해서 국내의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63메가와트에서 310메가와트로 증설을 시작했다. 그럼 뭐 5배 정도의 증설을 시작을 하면 당연히, 그죠? 지금 현재의 이 진성TC가 납품하고 있는 부품, 연료전지 부품도 5배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수소연료전지향 부품 매출도 2020년 168억 원에서 2023년에는 7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그죠? 평균 54% 정도 급증하는데, 아직은, 그죠? 본업인 건설기계 부품 쪽의 비중이 크고, 이 수소연료전지 부품의 비중은 뭐 한 17.8% 정도 2023년에,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비중은 아직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또 성장에 대해서 너무 큰 이 주가 오버슈팅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자, 본업인 죄송합니다. 자, 본업인 건설기계 부품도 좋아야겠죠. 그죠? 뭐 저것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 비중이 높은 건설기계 부품 쪽도 좋아야 시너지 효과를 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갖게 되는 거니까. 자, 주 고객인 캐터필러 효과로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 될 거다. 사실 이 진성TC 이 본업은 건설기계의 하부 주행체용 부품인 롤러, 아이들러 등이다. 주 고객은 뭐 글로벌 1위 업체인 캐터필러이고요.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 사실 이 진성TC의 매출은, 이 건설 부분 매출은 전년도 2018년부터 거의 정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을 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오히려 2020년은 역성장을 하고,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죠. 그런 가운데 나름 인프라 투자를 재개할 거고, 또 지난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부분에 대한 복구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죠? 이 대선 이후에 대규모 투자, 이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성 트윗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뭐 2021년 건설기계 부품 매출액이 3,320억 원으로 올해 대비 한 18%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여하튼 뭐 올해 역성장 부분에서 17% 정도 역성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업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수소연료전지 부품과 관련된 매출이 연평균 54% 증가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또 기존에 건설기계, 구경제로 대표되는 건설 쪽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가가. 왜? 저성장 구조 하에서 이런 건설 쪽 부분에 매력이 없고 저금리 하에서 성장주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흐름이 시장을 지배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이런 이 본업도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속에서 수소 연료전지 부품과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업조차도 캐터필라가 퍼 28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할인되던 동사의 가치평가는 수소 연료전지 부품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 이 부분으로 오히려 프리미엄 영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출 추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 2017년, 2000에서 2018년까지는 뭐 1,000억 정도 매출이 증가하다가 2018년, 2019년 부분은 정체죠. 그죠?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뭐에 오히려 역성장을 이뤘고 2021년부터 3,580억 정도 매출이 달성되는데 밑에 보면 이 박스로 된 연료전지 부품 비중이 2019년 134억에서 그죠? 2020년 168억 그리고 2020년은 21년은 269억 그 다음에는 443억 이렇게 2배씩가량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자 여기에서 이 매출 비중, 수소연료전지 부품 매출과 비중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 그래프로 알 수 있겠죠. 그죠?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뭐 그 비중이 수소연료전지 부품 매출 비중이 3.8%지만 2023년에는 17.8% 정도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보고 아까 이제 진성 TC의 본업인 건설기계 부품 관련 부분들, 그래서 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품들을 이 캐터필라나 또 뭐 두산인프라나 이런 쪽에 납품하는데 이런 본업 부분도 뭐 이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흐름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2017년과 2018년, 그죠? 2017년과 2018년까지 잘 나가다가 2019년부터 이제 매출이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하락 부분으로 내려온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매출 본업이었었던 건설기계 매출 비중이 증가했었던 2016, 17, 18은 상승하다가 2018년 후반부터 이제 이 하락 부분으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설 쪽으로만 보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너무 높아진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즉 이전 매출 흐름으로 봤을 때 적당한 가격은 뭐 8,000원, 9,000원 요 라인이라고 보는데 그죠?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본업도 그리고 이 수소연료전지 매출, 이 부품 매출의 증가 흐름들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흐름들이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월봉으로 딱 보니까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24,000원대죠, 그죠? 여기가
뭐 강력한 매물대라기보다는 뭐 이 역사적인 고점 잠깐 갔다 온 16,000원대를 제외하고는 요 14,000원과 13,000원이 저항을 가장 강하게 받는 위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월봉으로 딱 보니까 이게 이 라인 부분을 돌파해야 시세를 좀 세게 낼 수 있는 흐름인데, 여하튼 일단 1차적으로는 13,000원과 14,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도 이 저항을 살짝 받은 거죠. 그죠?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는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 3월 19일 이후에 이 추세를 가지고 반등하다가, 그죠? 건설 치고는 꽤 반등을 잘 했어요. 그런데 요 부분, 그죠? 코로나가 재확산됐었던, 그죠? 우리나라 2차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세게 떨어졌죠. 그런데 이 9월 초부터 이 수소연료전지 부품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선도 세력, 이 부분은 사실 이 회사와 밀접하게 수소연료전지 하는 쪽 라인 부분들이 선도 세력이 알았다라는 쪽이겠죠. 그죠? 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매집의 그림으로 본다면 요 거래량과 요 거래량, 요 2, 3일 터진 거래량이 매집의 거래량으로 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부분에 이 건설 쪽으로만 봤을 때는 이 추세 흐름으로 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았는데, 그죠? 코로나도 지금 우리나라도 재확산이 다소 줄어들고 있고, 또 10월이나 11월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이 건설 쪽도 복원이 되어가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보면, 그죠? 자, 요 라인 부분에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무슨 거냐? 이 기존 추세대는 본업인 건설 부품과 관련된 그 섹터 흐름의 주치세였다면,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폭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폭만큼 제대로 이제 딱 걷나 모르겠는데, 조금 높게 그랬나?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게 추세를 좀 이해하면 기술적 분석을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요 11,000원 이하 부분은 매수권이구나. 그죠? 그리고 이 종목 부분이 상승을 해서 12,000원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쫓아가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 그죠? 전체적으로 지워져서 새로운 확실한 추세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이런 라인이죠. 아직은 의미 있는 저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추세 라인을 긋기가 힘들지만, 그죠? 이런 추세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그죠? 초보 투자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림으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13,000원과 14,000원 그 부분 내외까지 일단 간 이후에, 그 이후에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고,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연료전지 부품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또 이 두산 피어셀이라든지 이런 수소 관련주들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갖는다면 더 상승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 흐름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11,000원 이하로 내려오는 위치, 오늘 요런 라인들은 매수 쪽 라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13,000원, 14,000원 부분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라는 부분으로 이 진성 TC를 바라보고, 이 종목 부분이 뭐 이런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틀 음봉에는 다소 거래량을 축소하고 다시 거래량을 붙였다라고 하는 부분, 양봉으로. 뭐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다소 나올 수 있지만, 그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 그죠? 도움되셔서 여러분들 승리 투자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